네, MBC의 대표 시사 토론 프로그램이자 국내 유일의 정통 토론 프로그램이죠. 100분 토론이 무려 1000회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분 토론 제작진이 3주에 걸쳐서 다양한 특집들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기념할 일이고 축하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0분 토론의 제15대 진행자인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주간 프로인데 1000회를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기록 아닙니까? 네, 24년이죠. 24년 됐습니까? 네. 이야, 24년. 소회가 어떠십니까? 제가 1000회를 할 때 마침 이 자리에 있었다라는 게 저한테는 평생에 되게 중요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특집 어떤 내용들을 지금 특집이 꾸며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3주간에 걸쳐서 지난 일요일, 이번 화요일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나가게 되는데요. 네. 일단 회고와 전망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토론은 어땠지? 예, 토론하면 좋은 친구 이미 나간 내용이고요. 다음 주에 나갈 게 이제 미래의 토론은 어떤 논객들과 함께 하게 될까라는 것이고. 오늘 나가게 될 내용이 바로 이제 손 사장과 제가 이제 만나서 손석희 사장. 예. 네. 지금까지의 토론이 어땠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같이 논의하는 다큐멘터리가 나갑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일본까지 직접 가서 손석희 예. 사장하고 만나셨던 그랬습니다. 거죠? 예. 손석희 사장 뭐라고 하셨던 거예요? 김종배 평론가와의 인연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100분 토론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시선 집중 얘기 좀 나오면서 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던가 얘기하시고 100분 토론 300회 이상 진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7년 10개월 정도 진행을 하셨고. 그때 시청률 잘 나왔었죠.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지금 120회 정도 돼서 합쳐서 한 500회 정도를 두 사람이 하게 된 셈이라 절반의 분량을 두 분이 예. 책임지셨군요. 예. 그런 내용들 같이 얘기 나눴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좀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예. 사실은 제 기억이 맞다면 토론 프로그램의 전성기 막 시청을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손석희 사장의 100분 토론 진행할 때. 예. 근데 사실 지금은 예전만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토론 프로그램이 또 이제 다른 방송사 토론 프로그램 거의 대부분 폐지가 됐고. 예. 토론 프로그램이 한때는 상당히 인기를 끌었는데 지금은 약간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는 TV 토론이라고 하는 게 TV의 전성시대하고 연관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채널이 많이 없었을 때 누구나 보는 공개 공론의 장에 누군가가 끌려 나와서 또는 나와서 모든 사람과 만날 수 있었던 공간이 있었던 시기와 네. 지금처럼 너무나 많은 시선들이 분산되어 있고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자기가 나가서 사실은 더 빛날 수 있는 다른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와는 상당히 큰 차이가 일단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그게 99년에 이제 처음 시작됐으니까요.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민주화는 결국은 토론의 공간을 열었고 그게 마침 TV의 영역에서 이제 꽃을 피웠던 시기인데 저는 지금의 민주주의가 퇴보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토론을 필요로 하는 민주주의가 맞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TV 토론 프로그램 아마 원조는 KBS 심야 토론이죠. 예. 그게 아마 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에 그렇죠. 생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어찌 보면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심야 토론은 지금 폐지가 됐죠. 그렇죠. 100분 토론만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나 미디어 환경이 공론이 갈수록 없어지는 시대 아니냐. 예. 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동의하세요?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이제 제가 민주주의의 퇴보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토론을 필요로 하는 민주주의인가라고 하는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이미 각자 입장은 상당 부분 정해져 있고 그 입장을 수로서 확인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정치와 사실은 아직은 입장은 정해져 있으나 입장이 변화될 가능성을 열어놓는 이제 그 정치는 좀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 후자의 민주주의의 어떤 기대가 좀 약해지고 있는 측면들은 분명히 있고 공론이라는 게 반드시 합의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열어놓고 설득당할 수도 있고 설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방성에 있는 것인데 그 개방성이 좀 약해지는 측면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공론 형성이 상당히 좀 어려워진 것도 맞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그런 걸 체감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공론이 좀 이제 될 때는 내가 비록 당신과 정책 입장은 다르지만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좀 들어보자. 예. 이런 접근 태도가 있었는데 네.
지금 너 들을 거 없어.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편 이야기만 듣는 예. 이런 어떤 현상이 너무 도드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지적이 좀 있던데요. 그렇죠. 확증 편향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그런 영역인데요. 한편으로는 시사 상식이 늘어나서 그렇기도 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어떤 점에서? 예, 아침 라디오도 엄청 듣고 실제로 들으시는 분들 같은 정치 고관여층 같은 경우에 뭐 사실은 저 같은 경우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걸 아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나와서 무슨 얘기할지 안 그렇죠. 봐도 비디오 뭐 이런 거. 예. 이러저러한 논리가 나올 게 뻔하고 이러저러한 근거가 나올 게 뻔하고 나는 그 근거와 논리 이렇게 파회할 수 있어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강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실제로 내 귀에 어떤 울리는 목소리를 저들이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분명히 생겼죠. 그래요. 이런 건 없습니까? 이제 토론에 나오는 분들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논객이라고 하는 예. 이런 어떤 면모보다는 그냥 주장만 앞세우는 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예. 거기서 염증을 느끼는 부분들도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뭐 그 부분 맞다고 보고요. 근데 그 낭만의 시대를 회상하는 건 언제나 현대에 늘 나타나는 형상이잖아요. 그건 낭만의 시대 때 얘기입니까? 그렇죠. 예, 낭만의 시대라는 게 아직은 이제 토론이라는 게 막 이제 막 형성되고 활성화되면서 논객이라는 개념이 처음 생겨났을 때는 실제로 그 논객이 어떤 식으로 정적인 효과를 가지는가가 아직 불명확할 때였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그게 효과가 너무 명확해 보이는 그런 상태고요. 개별의 논객들은 누군가의 도구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근데 제 기억에 맞다면 우리 정준희 교수께서 백분 토론 진행자가 이제 될 때 보도 자료가 예. 백분 토론이 이제 앞으로 정치 시사 토크 쪽으로 간다. 예, 예.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 예. 오히려 이제 정통 토론 프로그램 그 양식을 이제 그대 지금 구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떤 과정과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겁니까? 이게 사실 뭐 시사 토크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의 이제 그 보도 자료성 멘트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요? 예. 정통 토론의 영역을 벗어나진 않으나 기존의 이제 정통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약간 고답적인 측면, 양쪽으로 나눠서 그냥 공방을 주고받는 것과는 좀 벗어나 보자라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해보자는 거였고 제가 진행자로 수락할 때 사실은 그런 제안과 함께 수락을 했던 거였고요. 근데 선거 시기를 제가 주로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보궐선거, 대선 그리고 지선까지 선거의 시기를 쭉 겪다 보니까 예. 이때는 정치의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단순한 시사 토크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진검승부가 펼쳐지니까. 그렇죠. 예, 예. 이제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 진검을 휘두르는. 예. 근데 정치인들이 나와서 토론할 때하고 예. 조금 한 발 이제 그 비껴서 있는 뭐 전문가라든지 예. 이런 사람들이 나왔을 때 토론하고 좀 이게 좀 다릅니까? 체감을 하세요? 상당히 다릅니다. 이게 물론 제 성향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전문가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전문가들의 토론을 제가 훨씬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요? 예, 제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제가 배운다. 배우게 되죠. 예, 그리고 그 제가 잘 모르지만 논리적인 것만으로 이제 진행자로서 따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근거만으로 따지게 되고 제 입장이라는 걸 사라지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토론에 훨씬 잘 몰입하게 되는 그런 경향 같은 게 좀 있죠.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 나올 때는 예. 아까도 했지만 어떤 말 할지가 좀 뻔한 측면들이 분명히 좀 이렇게 있거든요. 말씀하시면 앞으로 정치인 섭외하기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나오셔야 되는 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확인해야 되고 섭외는 어때요? 쉬워요 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섭외는 하는 게 아니라서 또 예. 끝 맞춰야 되고 뭐 이런 거 끝 따지고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거 하잖아요. 상당히 크고요. 예. 섭외 힘들 텐데 네, 토론 굉장히 프로. 크고. 예. 회피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 당한테 불리하고 이러면 안 그렇죠. 나온다. 그렇죠. 섭외가 정말 토론 프로는 섭외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뭐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결국은 토론 프로의 질이라고 하는 게 누가 나와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사실 예. 거의 모든 걸 좌우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논리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나와서 얘기하는 건 확실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토론의 또 다른 묘미인데 많이들 제대로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어떤 공론이 사라지는 시대 아니냐 제가 이런 기조하에서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예. 이런 추세가 앞으로 더 강화가 될까라고 봅니까? 아니면 어떤 반전의 어떤 여지는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냉정하게만 얘기하자면 현 상태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과학하는 입장에선 그런데요. 근데 제가 다시 낭만적 입장으로 돌아가자면 언제든 반전은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대로만 가서 우리 민주주의가 어떤 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묘한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에요. 저는 반전의 계기는 언제든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반전은 예상이 되는 반전은 반전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죠? 예. 부지불식간에 하고 오는 게 반전이니까 뭐 올 수도 있는 거겠죠. 예. 그런 점에서. 그나저나 우리 정준희 교수는 백분 토론 몇 회까지 진행을 하고 싶으십니까? 제 의지는 아닌 것 같고요. 한 2,000회까지 하시죠. 저는 사실은 언제든 가방을 싸고 떠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방송을 하는 사람이긴 한데 예. 이게 제 의지만이 아니라는 게 뭐냐면 제작진의 그 노고가 저는 너무 감동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제작진들이 하고 싶어하고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한은 제가 그 자리에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나저나 그 천회면 진짜로 엄청난 경사인데 그래서 제작진들하고 같이 이제 자체적으로 축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어떤 열성 팬인 그러니까 그 청취자 그러니까 시청자들하고 뭐 그러니까 모임을 갖는 이런 혹시 이런 계획도 있습니까? 아마 오프라인 이벤트가 있을 것 같지는 않긴 한데요. 지난번에 이제 1000회 할 때 일부러 100분을 모셨어요. 시민 100분을. 그냥 그걸로 가려면 너무 섭섭해하지 않아요? 그런 시청자들이? 약간 섭섭하시긴 하죠. 특히나 이제 끝나고 나서 사진 촬영도 잘 못하고 이제 그랬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지나서 광장 한 분이 이렇게 쭉 모여서 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제안 드렸습니다. 예, 제작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낭만을 얘기하는데 현실을 얘기하고 계시.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예. 이 인터뷰가 짧게밖에 진행이 안 되네요.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100분 토론 진행자 정준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